현재 상황 2번 있는 상태에서 삭제. delete from article where 타이틀이 제목이 다운표 백틱 잘 구분해 주세요. success 지워졌을 거예요. 두 개를 추가하랍니다. insert 해보라는 말이었고 set 타이틀에다가 제목 3 넣고 바디에다가 내용 3입니다. 이렇게 자, 두 개 추가하라니까 이거 그냥 두 번 실행하면 되죠. 딴딴 두 번 쓸 필요는 없는 거였어요. 확인하는 거를 꼭 한 번씩 해주세요. select all from article 두 개. 그 다음에 두 번째인 것만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네, 여기 때문에 잘 물어보셨으면 제가 말씀 안 드려서 안 되죠. 리미트를 쓰려면 위에서부터 아래로만 가기 때문에 못해요.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를. 그게 문제라서 어떻게 하려고 한 거냐면은 id로 식별값을 줘야겠다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 줄 이런 것들은 이제 생각해 보라고 한번 드린 거였고 여기서부터 새로 생긴 id 컬럼 id를 새로 만들어 봅시다. alter 테이블 아티클에다가 add 컬럼 id를 int로 해서 첫 번째 자리에다가 넣어줄게요. 구조가 이제 생겼을 거고 그 구조에서 id 값을 추가할 건데 1을 추가해 볼게요. 근데 이제 기존 데이터에 추가해야 되니까 업데이트일 거고 이거를 하게 되면 두 개가 다 바뀌어요. 둘 중에 하나만 2번으로 바꾸는 거는 마찬가지로 웨어절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데이터가 다 똑같아서 리미트 정도가 지금은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업데이트 똑같이 요거를 쓰고자 하는데 2번으로 바꾸는 거는 리미트 1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 조회 시에 2일이 되죠. 이렇게밖에 못해요. 아니면은 2 바꾼 다음에 첫 번째 거 1로 바꾸든가 해서 하면은 1, 2가 될 거고 지금은 우리가 1, 1에서 2, 1 바꾼 건데 리밋의 한계예요. 그 리밋은 실은 이런 식으로 쓰는 건 아니고요. 그 나중에는 식별값을 정확히 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리밋을 이렇게 지정할 때 쓰는 건 아니고 얘는 이런 데 써요. 우리 글 같은 거 보실 때 요거 쓰시면은 내가 1번부터 예를 들어 10번까지 글 보고 다음으로 넘어갈 때 2번 누르시면 그 다음에 11번부터 20번이죠. 이때 리밋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갖고 와 할 때 리밋 써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그 뭐랄까 한정된 지식 내에서 최대한의 활용하는 것들이 이게 실제로 실전에서 많이 필요한 거라서 연습을 하는 커리큘럼을 이렇게 짜 보게 된 겁니다. 이번 게시물만 조회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조회하는 것도 한 리밋이 돼요. 근데 리밋 잘 안 쓰고 지금은 이제 웨어해보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조회가 2번만 된다. 인 거고 조회도 가능하고 삭제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삭제겠죠? 웨어는 다 잘 붙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 조회를 해야 되죠. 근데 또 select from article 써야 돼요. 좀 귀찮은 척. 근데 요 위에 지금 웨어를 쓴 거에서 드래그를 이만큼만 해주면 드래그 한 거대로 나와요. 물론 이 드래그는 지금처럼 공부할 때 SQL 요구 이런 거 쓸 때만 좀 쓰는 거고
나중에는 다 구현을 좀 다르게 해놓게 되실 거예요. 자, 조회 이렇게 해봤고, 그 다음에 1번을 2번으로 제목을 바꿔보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1번 게시글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디겠고, 그러면은 업데이트, 셋으로 바꿀 거를 먼저 지정을 해줘요. 제목 2라고 하는 걸로 바꿀 거고, 그 다음 몇 번 게시글인 거냐는 웨어절로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틀에 쿼리문이 정말 많이 쓰이는 쿼리문이에요. 업데이트, 인서트, 그 다음에 셀렉트 한 다음에 웨어로 많이, 그러니까 웨어가 거의 안 쓰이는 쿼리가 없어요. 딴, 제목 2로 바꿨어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볼 수 있다는 거고, 일단 모든 데이터를 삭제를 한답니다. 그럼 웨어 쓰지 말고 딜리트로 싹 다 처리해 주시면은 사라지는 상황까지 해본 거예요. 뭐 여기 있는 거 조금 더 해볼까요? 그 수정하는 거. add 하면은 지금처럼 앞에 있게 되고, 좀 너무 허전하니까 인서트 좀 넣을까? 이 상황. alter add는 되고, 그 다음에 alter 테이블 드롭도 하나 해볼까요? 드롭 컬럼 아이디. 이렇게 하면 아이디가 사라지겠죠. 이때는 그 데이터 타입 쓸 거 없어요. 날리고 다시 추가하면 살아나고 쿼리들의 실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modify 컬럼 id 까지는 뭐 알겠어요. 그 다음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쓴지 가서 보자고요. 이게 modify의 컬럼을 하고 데이터 타입이래. 이게 무슨 소리지? 좀 싶어요.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은 저한테 질문을 해주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가능하다면 또 연습을 또 해봐야 되는데, 자, 그 SQL에 alter, modify에 대해서 이렇게 키워드만 쓰시면은 쭉 나와요. 나올 때 이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게 오라클 건지 여기도 오라클 거죠. 그 오라클 걸 봐서는 조금 내가 다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걸 따라 했는데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MySQL이라고 지정을 해주면은 확실히 이제 MySQL로만 나오니까 내가 찾는 게 있을 거예요. 알터 테이블 이렇게 쓰는구나 해요. 이때 뭐라고 합니까? 요게 모디파이가 칼럼을 변경한대요. 얘가 데이터 그 타입을 바꿀 때 쓰는 거예요. 칼럼 변경이라고 하는 소리는. 그러니까 인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텍스트로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모디파이가 된다는 거고, 그러면은 구조를 알아보는 거니까 describe로 쓰셔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 잘 바뀌었죠? 여기 텍스트로. 근데 이름은 중복이 안 돼요. 그 아이디의 int 아이디랑 아이디 텍스트 아이디 뭐 그런 식으로 타입을 내가 나눠가지고 두 개의 아이디를 가질까는 안 됩니다. 이거는 명칭은 중복 불가한 건데 타입은 상관이 없어요. 그 중복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int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int로 잘 바뀝니다. 기본형으로 보통 10자리를 줘요. 근데 11자리네요. 이게 11자리가 이제 된 거는 좀 상식적으로 아실 게 인트형은 정수예요.
정수가 뭐 1, 2, 3 이렇게 작성되는 게 정수인데 만약에 내가 5개를 썼으면 이거는 그냥 인트에 괄호치고 5개라는 소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는데 그 데이터가 그 프로그래밍이 이렇게 그 세팅을 해주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한 자리가 그럼 늘어나는 건데 얘는 부호 자리예요. 부호. 그래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리 하나를 세팅해줘요. 그래서 11이 생깁니다. 10이 아니라. 기본형도 그렇고. 차 같은 경우는 그런 부호가 필요 없으니까 내가 넣은 대로 들어가고 해요. 네. 현재 데이터가 3이 이건 아까 제가 한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다 삭제하고 지금 ID 타이틀 바디만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시작을 해보면 돼요. 번호일, 제목일, 내용일 추가 한꺼번에 다 추가할 수 있죠. insert into에서 set으로 하나씩 다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번호에다가 1 이 말이에요. 1은 이렇게 넣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다음에 타이틀에다가 제목일, 바디, 내용 1 이렇게 식별값까지 이제 주는 거죠. 아이디로. 그래서 아이디 주시면 select all from 아티클 오타가 좀씩 나죠. 천천히 써주세요. 1번에 1, 2 됐고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게 번호 1번에 2번, 2번을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추가가 안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아이디를 식별값으로 쓰려고 하는데 1번이 2개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식별하는 것에 대한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좀 생각할 이제 어떤 점이 있냐면 식별값 조건이 좀 있겠죠. 그 조건 중에 가장 또 중요한 조건은 중복이 안 돼야 된다는 거죠. 중복이 되면 식별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빈값 널이어선 또 안 된다는 게 조건이에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중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들에 대한 것이 이제 붙는데요. 테이블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런 식별값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DBMS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걸 걸 수가 있어요. 제약 조건. 요게 키워드입니다. 이걸로 찾아보시면 쭉 나올 거고요. 이 제약 조건을 중복이 안 되게끔 또 널이 안 되게끔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잘못된 쿼리가 들어가면은 중복이 되는 쿼리. 지금 1번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에 1번 있는데 내가 1번 또 넣으래요. 그때 이 시스템적으로 아예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예 DB에 저장이 안 되도록. 쿼리 실행이야 이런 것까지는 못 막죠. 근데 여기서 막을 수 있어요. 그거를 중복이 안 되는 거는 유니크라고 하는 걸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널이 안 되게끔 하는 거는 난널이라고 하는 걸로 줄 수 있습니다. 이 조건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면서 그 식별값에 대한 것을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ID 컬럼이 이제 유니크 제약을 걸어야 된다. 그리고 난널 제약도 걸어야 된다가 그런 얘기예요. 자, 요거 테이블에 제약을 거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만들 때 걸 수도 있고 구조 변경 걸 수도 있고다. 그러면 만들 때 건다는 소리는 크리에이트 할 때 걸겠다라고 하는 소리고 변경할 때는 알터로 걸겠다는 소리예요.
거는 방법은 alter 테이블의 그 modify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id를 내가 바꾸고 싶은 거고요. id가 int인데 거기다가 unique라고 하는 조건을 거는 게 이와 같이 걸 수 있어요. 데이터 타입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약간 옵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찾아보셨을 때 그 문법의 틀을 이런 식으로 알려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옵션이라고 붙어요. 여기가. 여기서 그러면은 데이터 타입 다 쓰고 뒤에 옵션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유니크 이렇게 걸 수도 있고요. 띄고 그 난널도 걸 수 있어요. 이게 다 옵션이에요. 이만큼. 구분하는 거를 뭐 쉼표 같은 걸로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띄어쓰기만 하시면 되고. 근데 난널 이렇게 쓰는 거는 컴퓨터가 알아서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했는데 시스템이 그러면 유니크 하나 알고 not 알고 널 알고 이러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건 하더라고요. 난널이라고 알아 먹어요. 유니크만 일단 줘볼까요? 이제 내가 아이디를 내가 바꾸고 싶어요. 유니크. 그러면은 안 되죠. 에러 뜨죠. 왜 에러 뜨느냐면 자, 우리 셀렉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유니크는 조건이에요. 제약 조건. 중복이 안 되는 조건인데 지금 이미 중복이 돼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바꾸려고 제약 조건으로 걸면은 얘는 그러니까 무슨 역할이에요? DB에 못 들어가게 막는 역할인데 이미 DB가 중복이 돼 있는 상황. 뭐 이런 상황에서는 얘가 안 되게끔 또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하기 위해서 다 삭제를 해줘야 돼요. 그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난널도 한번 줘볼까요? 그러면은 난널이라고 하는 거를 주면 이거는 석세스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빈 것만 없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select all from article을 넣게 되면 네, 뭐 모르겠어요. 잘 걸렸는지. 이런 제약 조건은 어디서 확인해야 되냐면 describe에서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 describe 중에서 널이라고 하는 부분에 no라고 이제 바뀐 거예요. 이게 난널이에요. 빈 거 주지 마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삭제를 하고 좀 처음부터 가보죠. 추가하는 거는 여기 위에 있으니까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죠? 뭐 아래에 지금 유니크에 대한 게 잘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다시 딜리트. 자, 이 상황이에요. 다 그냥 딜리트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넣어볼게요. 그 디스크라이브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난널이 걸려 있고요. 내가 조건을 아이디에 대해서 알터를 줍시다. 그러니까 요거를 두 개를 주시면 되겠죠. 유니크를 줄게요. 그러면 디스크라이브 했을 때 이제 요런 부분이 생겨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걸린 거예요. 이게 석세스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얘는 아이디에는 이제는 더 이상 똑같은 데이터는 안 들어간다는 건데 해보자고요. 처음에 1번 넣은 거 요거 한번 넣는 건 됩니다. 석세스예요. 잘 들어가요. 그런데 또 넣으면 안 들어가요. 이제 에러예요. 왜 에러인지 보시면은 duplicate entry 1 어쩌고 하는데 이 duplicate가 뜻으로는 뭐 복제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duplicate 복사. 근데 복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는 거예요. 계속해도 안 들어가요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디에 들어갈 수 있는 1번이라고 하는 식별값은 오로지 한 개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은 2번을 넣으면은 되겠죠. 여기 아이디가 2번인 걸로 제목을 2번이
다른 내용에 뭐 아이디를 내용은 같은 걸로 해봅시다. 어차피 아이디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니 이렇게 해서 넣으면은 이제 이건 석세스입니다. 들어가고 잘 들어간 것도 확인이 될 거예요. 1, 2. 근데 또 넣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소리죠. 이런 게 제약 조건이에요. 되게 유용하겠죠. 쓸데없이 들어가는 데이터들을 알아서 막아주니까. 아이디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제목 없이 하는 거 이걸로 가볼게요. 번호가 없이 써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소리입니다. 뭐죠? 답지나 이런 건 다 있고요. 이제 나중에 못 보신 거는 제가 다 보여드릴 테니까 뭐죠? 개념을 잘 잡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없이 한번 추가를 하고 두 개를 더 해보라네요. 하나 더 4번 또 추가해 볼게요. 자, 지금 이 상황입니다. 11을 아이디로 식별하고 두 번 넣었는데 이제 널이 생겨요. 아이디가 널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디 널을 난널로 바꿀 겁니다. 아까 알터 다시 한번 써보면서 익혀봅시다. 알터 모디파이 컬럼을 이 아이디한테 있어서 난널 이렇게 줄 거예요. 여기에 데이터 타입이 빠졌죠 지금. 이러면은 에러 뜰 거고요. 신텍스 에러죠. 그러니까 타입이 꼭 필요해요. 보시면 되고. 난널을 주려고 했는데 0번에 대한 게 디플리케이 됐다. 아하. 그 널이 지금 널이 두 개라 그런데 널이 안 된다는 소리는 뭐라도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죠. 기본값이라는 게 있어요. 인트에는 0이고 차 같은 문자형 같은 게 들어갔을 때는 그냥 공백 이렇게 잡히거든요. 그럼 기본값들로 채워넣게 만드는 게 또 난널의 하나의 역할인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0이 겹친대요. 널이 두 개라서 기본값이 0으로 다 처리를 해주려고 보니 유니크가 막은 거예요. 이 난널을 걸려고 보면 이게 0이 돼야 되는데 유니크 때문에 실행이 잘 안 되는 상황인 게 오류 코드예요. 그러면은 한 개를 없애줄게요. delete from article where 예를 들어 지금 타이틀이 제목 4인 거를 하나 없애볼게요. 그래서 이 상황을 만들게 되면은 이제 난널을 줄 때 석세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셀렉트를 해보시면은 그 3번이라고 하는 친구는 아이디가 0이 돼요. 유니크에도 안 걸리는 것은 어쨌든 겹친 건 없거든요. 0, 1, 2. 제가 지금 이렇게 중간 상황으로 와가지고선 처리해 가면서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다시 한번 하기 위해 좀 날릴게요. 날리지 말고 다시 우리 드랍 테이블이라는 게 있죠. DDL 중에 하나였는데 이거 하면 다 날라가요. 아티클 날라가요. 크리에이트부터 하시면 되는데 다시 올라와서 이제 제약 조건에 대해서 재시작할게요.
만들 때 할 수 있다는 거는 이런 소리예요. 내가 이제 id라고 하는 걸 만들고 인트를 줄 건데 여기다가 조건을 란너를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시면 돼요. 타이틀은 뭐 차 이렇게 주고 바디는 텍스트 이렇게 하면 아티클을 만들죠. 이번엔 란널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만들고 인서트를 하는데 란너를 줬기 때문에 내가 아이디를 만약에 안 주고 타이틀 같은 것만 이렇게 제목이라고 해서 줄 거예요. 요렇게 주시면은 아이디가 낱널이라 저번에는 널이 들어갔는데 세 번은 클릭을 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0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낱널의 의미예요. 절대로 널은 안 돼요. 그래서 널을 내가 안 넣으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요. 다시 한번 드롭 테이블을 하고 이 낱널이 아니라 이번에 유니크를 걸어 봅시다. 유니크 걸고 인서트를 이제 하는데 똑같이 세 번을 눌러요. 근데 이제 식별이 좀 안 되죠. 이제 낱널이 그러니까 널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 유니크라고 하는 애가 못 걸고 있어요. 이런 거는 확인하려면 차라리 이거보다는 번호를 넣는 게 더 낫겠다. 그죠? 다시 id가 1인 거. 이렇게 한 번은 들어가는데 두 번, 세 번째는 안 들어가요. 디플리트가 됐거든요. 무조건 1은 하나여야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이게 유니크.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개를 다 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낱널, 뭐 유니크 다 걸면 돼요. 다시 한번 초기화 누르고 크리에이트 한 다음에 인서트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쵸? 1번 안 돼요. 2번 안 돼요. 이거를 빼고 아이디를 빼고 넣으면 한 번 또 석세스, 두 번째부터 안 돼요.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에 나는 1 넣었죠. 1 넣을 때는 뭐 그냥 잘 들어갔고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는 유니크 때문에 중복 안 된 거고요. 이번에는 번호가 없이 그냥 넣었어요. 그럼 이게 널이 들어가야 되는 판이었는데 널은 안 된다고 치죠. 치면은 기본값인 0을 넣어요. 처음에는 들어갔어요. 두 번째 넣을 때는 유니크에 걸렸죠. 유니크가 막았어요. 결론적으로는 1 들어가고 0 들어가고 나머지 거는 싹 다 취소 처리. 그래서 0, 1만 들어가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시작부터 이렇게 걸면은 그 다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뭐 처리되는 거는 좀 깔끔해요. 문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걸 주지 않은 상황에서 막 인서트를 이렇게 좀 하고 나서 그 다음 보니까 식별값 넣어줬어야 되는데 그러고선 유니크 넣고 낱널 넣고 이러면은 얘네가 기존의 것에 대한 걸로 바뀌었죠. 지금 널 두 개죠. 제가 깜빡한 거예요. 제약 조건을. 그래서 알터로 넣어야겠다. 모디파이 이렇게 넣어보면은 낱널이 들어갔거든요. 0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주는 거는 있고 유니크 깜빡했다. 유니크 넣어야 되는데 그러고 유니크 넣으려고 그러면 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0이 중복됐으니까. 그래서 제약 조건에 대해서는요. 사실 크리에이트 할 때 거는 게 맞아요. 이렇게 알터도 가능은 한데 진짜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시작부터 내 테이블을 깔끔하게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지 사실은 다 회의를 거친 다음에 넣는 거예요. 우리가 알터를 써야 되는 상황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때는
이게 안 걸릴 때 이 조건들이 무슨 역할들을 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또 해결하실 수는 있어요. 지금 3, 4가 들어갔을 때 낱널이기 때문에 0으로 잡힌 거고 중복이 발생을 했대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했는데 제약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걸어줄 수 있다. 결국엔 그거고요. 드랍부터 이걸 다시 한번 갖고 올게요. 시작부터 하는 게 신상이 좋겠죠. 나는 낱널이랑 유니크를 다 걸 거야. 이래 가지고 크리에이트를 해주시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내가 넣어야 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저 조건들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함부로 안 들어간다 입니다. 그러면은 이 조건에 맞게끔 내가 넣으려고 해요. 아이디가 1인 거에다가 1 넣고 뭐 2에다가는 2 넣고 하나만 더 3에다가 3 넣고 이런 식으로 넣을 수는 있겠죠. 2, 2, 3, 3 이러면은 낱널도 만족하고 유니크도 만족하는 인서트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쿼리는 잘 실행이 될 거예요. 석세스 3이고 셀렉트 해보시면은 1, 2, 3 이렇게 나올 겁니다. 참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여기서 인서트 문을 또 하나의 새로운 게 들어와야 되는데 제목이 4번이래요. 4번인데 내가 아이디를 깜빡하고 못 고친 거예요. 3번으로. 근데 인서트 문을 하면은 안 되죠? 유니크 걸리니까 에러예요. 그럼 데이터에 지금 넣어야 되는 데이터가 지금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4번 사용자가 게시를 한 겁니다. 뭐라도 넣은 거예요, 데이터. 그냥 안 들어간 거예요. 막힌 거예요. 이러면은 곤란하죠. 분명히 막 게시 제목 막 글 열심히 작성해가지고 게시글 딱 클릭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클릭을 했는데 저장이 안 돼서 게시판에 자기 글이 안 올라가고 더 최악은 자기가 썼던 이러한 데이터가 그냥 공중분해되면은 난리가 나는 상황이에요. 이러면 안 돼서 어떤 프로그램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이 식별하는 아이디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일일이 일씩 증가시켜 주는 거는 무리가 있다. 이거는 수동이잖아요. 얘도 말이 안 돼요. 이것도 자동으로 좀 만들어줘야겠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사용자들이 보내주는 거는 타이틀 바디의 개념이 될 거고 데이터에 저장할 때 그 순서대로 이 사람이 쓴 거, 또 다른 사람이 쓴 거 순서대로 데이터베이스에 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거 넣고 이거 넣고 그때 나는 식별하는 값을 뭐 3번 그 다음 들어오면 4번 그 다음 건 5번 이렇게만 붙여만 주면 돼요. 자동 증가 그런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오토 인크리먼트인데 지금 현재 아티클에 디스크라이브 해보면은 이게 이제 유니크 걸려있다는 소리예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동 증가를 한번 걸어볼게요. 알터로 걸어볼까요? 알터 테이블 그 조건 중에 제약 조건이에요. 이것도 근데 약간 달라요. 인트에 이게 자동 증가 조건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아이디에다가 이렇게 걸잖아요. 그러면은 이 오토 인크리먼트라고 하는 게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디스크라이브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id는 자동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인서트를 하실 때 이제 id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써야 된다는 아니고요. 그냥 안 쓰면 돼요. 쓰지 않고 제목 4번을 내가 실행을 시키면은 석세스가 되는데 4번에 대한 아이디를 주지 않았음에도 아이디는 4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이 돼요. 한 번 더 누르고 확인해 보시면은 5번으로 들어가요. 이게 자동 증가입니다. 내용을 제가 뭐 99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런 다음에 인서트를 이제 여러 번 누를 거예요. 그러고 확인해 보세요. 증가가 1부터 1씩 증가하면서 순서대로 잘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게 오토 인크리먼트고요. 오토 인크리먼트도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트 할 때 걸칠 수 있고 알트 할 때 걸 수 있어요. 크리에이트 할 때 거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이걸 선호해 주시면 되고 데이터베이스 DBMS에서 이 설계 처음에 세팅하는 게 꽃이에요. 꽃.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내가 잘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사용자 여러 명이 자기의 제목과 바디에 대한 데이터를 마구마구 막 이렇게 받아들이는 시스템 프로그래밍 상황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저장이 차곡차곡 될 텐데 이때 오토 인크리먼트와 유니크 걸고 낱널도 걸어놨으니까 이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알아서 차곡차곡 쌓여요. 문제 없을 거예요, 이거. 막 들어와도 그거 순서대로 그냥 쌓으면 돼요. 그 각각의 고유한 데이터, 타이틀이랑 바디 같은 데이터들은 뭐 이 사람들이 넣는 대로 들어갈 거니까 뭐 쌓일 거고. 우리가 관리해줘야 되는 건 이거거든요. 현재 세팅이 걸리게 돼요. 지금 한 게 뭐 밑에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식별값을 고려한 테이블 설계를 항상 하셔야 되고 크리에이트를 만들 때부터 처음부터 그걸 생각하면은 이런 쿼리가 나오겠죠. 나는 아이디를 식별로 쓸 거야. 아이디는 int이자 제약 조건은 이와 같이 걸 건데 얘네가 세트예요. not null, unique, auto increment 이런 식으로 세팅해 준 뒤에는 그러면은 인서트가 아이디는 안 넣는 거예요. 여러 번 하셔도 이 데이터가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요거예요. 아이디만 달라도 데이터 관리는 어렵지 않거든요. DBMS에 이런 개념이 있고요. 여기에서 그 아이디에 해당하는 식별 값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식별 값이 키라고 하는 거예요. 키. 여기 이걸 두고서 그 테이블에 키는 아이디로 설계를 한 상황인 거예요. 그걸 키라고 한다 입니다. 예. 찾아보시면 그렇게 문법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키의 제약 조건을 뭐를 건 거냐면 이제 난널, 유니크, 어토 인크리먼트를 걸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키의 조건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 전에 제약 조건 그런 거는 좀 옵션이고 키가 될 수 있는 조건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복이 되면 안 된다와 그리고 널값을 가지면 안 된다. 널값 안 된다.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좀 더 나아가서 이 제약 조건 같은 거를 만족하고 아까 키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옵션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그 상황들이 얼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상황에 맞는 상황에 따라 키의 종류가 나뉘더라예요. 첫 번째로는 기본 키라고 해서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것을 나눴죠. 그러니까 지금 나눈 것들은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였냐면은 항상 얘가 먼저였어요. 개발을 했잖아요. 하고 나니까 막 이런 게 공통적으로 많이 쓰인 애예요. 그래서 얘를 그냥 이름 붙인 거니까 이론부터 가는 것보다 이 상황을 꼭 생각하시면은 이론도 잘 잡힐 거예요. 기본 키라는 게 있고 후보 키 이거는 제가 키워드만 드릴게요. 후보 키, 대체 키, 외래 키 이런 식으로 키들이 이렇게 생기더라요. 얘네들은 이제 그 시험 같은 거에 자주 등장을 하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한 것이 기본 키에 해당하는 개념이에요. 내 테이블에 있는 거에서 어떤 데이터인지를 알아보겠다 하는 게 프라이머리 키. 그래서 지금 쓴 이거를요. 낱널이라고 안 주고 유니크 오토 인크리먼트까지는 아마 줘야 될 거예요. 유니크랑 낱널을 프라이머리 키라고 퉁칠 수 있어요. 이거 쓰시면 이게 프라이머리 키라고 내가 지정을 한 셈이 되는 거고 낱널이라고 하는 걸 주지 않아도 걸려 있고요. 유니크라고 이렇게 작성이 되는 그 부분도 이거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PRI가 프라이머리 키에 PRI 딴 거예요. 프라이머리 키만 주면은 어토 인크리먼트가 아마 안 될 겁니다. 이건 좀 다른 놈이라서 프라이머리 키만 했을 때는 어토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갔을 때 에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토 인크리먼트는 따로 주셔야 돼요.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위아래가 지금 비슷하다. 완전히 동일하진 않고요. 비슷해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이게 SQL 요구랑 MySQL 쪽에서는 똑같이 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낱널이랑 유니크 이렇게 준 거에 대한 디스크라이브를 눌렀을 때 얘네 둘을 그냥 PK로 처리해버려요. 프라이머리 키로.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 뭐 당연히 그냥 PK라 그래요. 줄여서 PK 넣으면 그 결과가 같은 거예요. 그냥 키워드만 드리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약간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키고요. 그 키 중에서
중복 불가한 조건과 중복 불가하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최소성이라고 할 거예요. 아니다. 제가 좀 키 종류 이러면 다 나와요. 제가 근데 조금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유일성과 최소성 맞아요. 이게 문법적 용어들 때문에 정리해드리면 중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유일성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널이 안 돼야 돼. 난널 이거에 되는 거는 최소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의미는 통하죠. 오로지 한 개의 데이터니까 중복이 안 된다 소리고 최소한 한 개의 데이터 최소한 뭐라도 있어야 돼 이런 의미로 널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문법 용어를 보시게 될 거예요. 이 두 개를 만족을 하게 되면은 이걸 들어서 후보키라고 합니다. 캔디데이트 키. 그리고 후보키 중에서 후보키를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시면은 그 중에서 내가 기본 키로 정하는 게 있는 거예요. 프라이머리 키 저희가 PK. PK로 정하는 게 하나가 생기면은 그 나머지의 남은 키들은 대체 키라고 해서 이름이 붙여져서 남았어요. 얘가 좀 더 많겠죠, 대체 키가. 좀 더 크게. 기본 키든 대체 키든 다 후보키에 속해요. 근데 요 그림이 잘 안 그려져 있어요. 여기는 그림이, 요즘 다 그려놨네. 여기 보시면 되고, 그 위에 슈퍼키가 또 있죠. 그 다음에 그 테이블이 나중에 한 개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쓰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1번 테이블 1번과 테이블 2번이 나뉘는데 여기에 지금 아이디가 항상 있고 얘도 아이디를 갖고 있는데 연계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아이디가 이 다른 테이블에 가서 쓰여야 될 하나의 데이터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얘가 다른 테이블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얘는 외래키가 됩니다. 이 정도 그림으로 그려지는데 상황에서 온 거라 항상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이런 용어를 몰라도 지금 우리가 하고 했던 그리고 이해하신 그 사용자가 뭔가 게시를 하고 그것이 DB에 저장되는 거구나와 그랬을 때 이런 오토 인크레먼트를 넣어주면은 되게 편하게 되겠다 하는 거로 등등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